안녕하세요. 토겐스탁의 김은수입니다. 자, 우리 토겐스탁에서는 주식부터 해외 선물까지 증권 전문가분들과 함께 현재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와 이 스마트한 투자 아이디어를 재미있는 코너들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월요일 이 슬기로운 주식생활 슬주생 홍주원 대표님과 함께 합니다. 우리 홍주원 대표님과 함께 현재 지금 시장에 가장 알맞는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심층 분석 진행하고요. 이 종목 이 상담까지 진행해드립니다.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면서 오늘 힘들었던 하루 마무리 우리 홍주원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슬주생 홍주원 대표님 노란통 메신저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자, 노란통 메신저 오픈 채팅방에서 돋보기 모양의 검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홍주원 대표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단에 오픈 채팅방이 나옵니다. 자, 들어오시면 다양한 주식 초보자부터 중상급자 교육 그리고 무료 공략주 종목 상담까지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들어오시면요. 이 채팅방에 이 채팅이 너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림은 꼭 꺼두시고 진행해 주시길 바랄게요. 혹시 이 참여가 잘 안 되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전화 02-2654-9188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3989로 참여 희망이라고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 이벤트로 종목 상담 혹은 퀴즈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 주식부터 해외 선물까지 기초교육 VOD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한 퀴즈 정답자 3분께는요. 우리 토겐스탁 스타분들의 3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 이 중 한 분께는 1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 선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청자 퀴즈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오늘 하락장에서도 이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자, 걸그룹 블랙핑크가 1년 2개월 만에 컴백 후 이 32시간 만에 유튜브 1억 뷰를 찍었고 60여 개국의 음원 차트에서 1등을 하면서 현재 이 블랙핑크가 소속되어 있는 기업과 기업의 관련주들이 오늘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다음 중 이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이름은 뭘까요? 자, 1번 SM, 2번 JYP, 3번 YG입니다. 아, 오늘 너무 쉽죠. 하지만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요. G드래곤이 있는 소속사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가수기도 하고요. 자, 정답을 아시는 분들 샵 3989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참 힘든 하루셨을 것 같습니다. 홍주원 대표님 모셔서요. 더욱 자세한 시장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또 한 주가 시작됐는데요. 이 한 주 오늘 월요일 힘이 좀 쭉쭉 빠지는 그러한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확실히 경계 봉쇄 움직임 또한 이 코로나19 재확산 등 너무나 이 많은 글로벌 증시 쪽으로도 악재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 악재에 상당히 취약한 우리 오늘 국내 증시를 보여줬습니다. 결국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2%대의 하락을 보였죠. 그동안 좀 올라왔던 개인들의 순매수도 조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자, 홍주원 대표님 모셔서 더욱더 자세한 대응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우, 정말 오늘 너무 속상했습니다. 사실 이 코스피가 2100선을 오늘 무너졌어요. 그래도 지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너무 슬펐던 한 가지는 또 어떤 거였냐면요. 이렇게 2% 정도 하락 빠질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유동성이 발휘가 됐었어요. 힘이.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양도세 이슈 이외에 투심 자체가 좀 위축된 게 아닐까 이런 우려감이 좀 드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사실 뭐 주말 동안에 미국장도 뭐 역시나 하락을 했었던 뭐 시장이었고 특히나 뭐 좀 홍콩 보안법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뭐 이슈들이 아직까지 뭐 이렇게 불확실성이 강한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오늘 시장이 하락이 사실 뭐 그렇게 당황스럽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꾸준히 이야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현금 비중 확보를 하라고 제가 그러니까요, 정말 6월 초부터 5월 말부터 꾸준하게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당연히 이 시장에 눌림이 올 수밖에 없는 시기다라고 저는 좀 이미부터 좀 계속 의견을 전달을 해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맞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시장이 점진적으로 빠지고 있는 게 전혀 당황스럽지 않은 상황이고 앞으로도 사실 뭐 이렇게 조금 더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게 약반등일 정도지 뭐 크게 시장 상승을 주도하진 못할 거고 네. 그럼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꾸준히 점진적 하락을 할 거예요 분명히 예, 그리고 시장이 회복되는 데까지는 아직 좀 많이 남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타 이 방송들을 보니까 이제야 현금 비중을 네. 크게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전문가님들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걸 봤을 때 정말 홍 전 대표님이 따봉이라 라는 오늘 두 번째로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상황입니다. 자, 우선적으로 우리가 오늘의 시장 하락을 주도했던 것은 역시나 전 세계적으로의 이 코로나19 재확산입니다. 이 전 세계 우리가 이번 주말이었죠.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00만 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더 늘어날지 사실 장담 자체가 지금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 뭐 제약사들에 대해서 치료제, 뭐 백신 아무리 해봤자 지금 변이가 또 되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가 여기에 관련해서 좀 이제 상당히 좀 답답하다 이러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오늘 일단 코스닥을 이제 지수 상승이 견인했던 바이오들이 오늘 줄줄이 하락세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좀 묶여 있는 이 치료제 쪽은 괜찮겠죠, 사실? 어떻게 보세요? 뭐 네. 괜찮다라기보다는 이미 지금 치료제는 아시다시피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반영이 상당히 많이 되었어요. 기대감에 대한 반영이 주가 자체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뭐 상한가를 기록하거나 혹은 뭐 추세적으로 계속 뭐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거나 그런 상황은 아닐 거고요.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제 뭐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정도는 이제 우리가 치료제 관련 섹터는 지금 뭔가 뭐 스윙적인 관점보다는요. 그냥 이제 데이 트레이딩 관점 혹은 뭐 시가 공략 관점에서 지켜보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내일이 참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내일이 그래도 윗꼬리가 달린다 한들 양봉이 나와야 사실 시장 조정에 관련해서 더욱더 크게 쏠리는 것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축소할 수가 있을 텐데요. 미국이 지금 4만 명이라는 확진자가 나온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2주 동안 최근에 시장을 보시면요. 못 치고 올라왔습니다. 재료가 소멸됐고 코로나19 재확산에 미국 연준이 이제 돈을 이제 더 이상 소진됐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시장을 워낙에 많이 따라가는 우리 국내 시장이잖아요. 정말 냉정하고 슬픈 말이지만 4만 명이라는 이 숫자보다 좀 오늘 같은 경우에 좀 덜 나오면 그래도 좀 미국이 화답을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이제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4만 명보다 조금 덜 나오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좀 하방의 압력은 그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뭐 더 이상 돈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아직은 있어요, 사실. 예, 아직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그러냐면은 지금 더 풀게 되면은 사실 국가적으로도 지금 위기거든요. 근데 이제 돈이 없어서 못 푼다기보다는 국가적으로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지금 사실 많이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는 돈을 더 풀 수도 있어요. 뭐 계속 뭐 죽으라는 방법은 없으니까 또 이제 기축통화국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달러는 계속 찍어내면 되는 거고 이제 저번 시간에도 제가 이야기해드렸다시피 찍어낸 달러를 발행을 해가지고 그냥 뭐 계속 찍어낸다 그래도 미국은 이제 패권 국가이기 때문에 다시 달러를 흡수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아직까지는 지금 뭐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뭐 가끔씩 이런 말도 해요. 뭐 유로라든가 파운드라든가 엔화, 특히 뭐 엔화가 기축통화냐 뭐 이런 말들을 가끔씩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심지어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엔화가 기축통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확실히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건요. 엔화는 기축통화가 절대 아닙니다. 안전 자산이긴 하지 않나요? 네, 그냥 준 기축통화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기축통화는 달러밖에 없습니다. 유로나 파운드 그리고 엔화가 기축통화가 될 수 없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찌됐건 이제 뭐 그런 관점에서 미국에서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찍어낸 달러를 다시 회수할 수도 있는 나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 뭐 더 이상 풀 돈이 없다.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우선은 지금 더 풀게 되면은 리스크가 더 확대되니까 지금 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쉬운 게요. 장중 2% 이렇게 하락이 나올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강하게 들어왔으면 그래도 조금의 낙폭을 좀 축소하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여타 우리가 글로벌 악재들도 있고 좀 불확실성이 빨리 좀 해소가 돼서 다시 그래도 시장을 좀 받쳐줄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국내가 상쇄시켜주고 있고 글로벌적으로도 상당히 기대감이 큰 것이 역시나 우리 홍 전 대표님께서 쪽집게처럼 집어주셨던 5G와 수소차입니다. 우리가 5G에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할 수가 있겠죠. 미국이 일단은 5G 구축에 관련해서 이제 화웨이 대신 삼성전자나 노키아를 써라. 그리고 드디어 이제 하반기, 작년 하반기에 이어서 정말로 성장 모멘텀이 확실하게 났습니다. 미국 버라이즌으로 이제 우리가 소재 쪽으로 장비 80만 대 수주설까지 나왔습니다. 5G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네트워크 벤더에 있는 종목들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향. 우리가 네.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참 이게 재밌습니다. 네. 네, 주식을 하다 보면은 제가 이제 참 안타까운 게 많아요. 이제 사실 뭐 제가 뭐 너튜브도 하고 이렇게 방송도 하면서 힌트를 많이 드리거든요. 네, 뭐 5G 관련돼서도 제가 4월, 5월부터 꾸준하게 팍스에서 우리 팍스 TV에서 꾸준하게 5G는 관심을 갖고 가야 된다라고 좀 이렇게 힌트를 꾸준히 드렸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저저번 주 방송이죠. 한 네. 2주 전 방송에서도 제가 수소차 관련돼서는 이제 지금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이 수소차로 지금 몰려오기 때문에 순환이 수소차 쪽으로 계속 돌 수 있다. 수소차 꾸준하게 7월은 관심을 갖고 가야 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셨던 분들은 충분히 공부를 하셔가지고 수익을 내셨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5G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릴게요. 네. 자, 제가 저번 시간에도 그 방송을 보고 기억하시는 분들은 뭐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5G 관련돼서 제가 이런 말을 했었어요. 5G라는 거는 자, 어찌됐건 지금 현재 우리 통신 그리고 이런 통신 관련돼 가지고는 현재 가장 빠른 통신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쓸 수 있는 가장 빠른 통신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5G가 뭐 6G로 넘어가는 데까지 시간적인 부분들을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이 네.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5G가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상용화가 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지금 뭐 미중 무역 분쟁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화웨이에 대한 이제 우리 미국이 압박이 네네. 2018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되었었어요. 그 미중 무역 전쟁이 이제 시작되고 나서.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당시에 타 방송에서 화웨이의 궁극적인 그 목적, 그러니까 미국이 왜 화웨이를 계속 제재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는데 아마 앵커님은 저랑 방송 못 들었을 거예요. 맞습니다. 화웨이의 네. 시장 점유율을 조금 축소시키려고 하는 게 자,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네. 그 미국이 화웨이를 제재하려고 그러는 거는 어떠한 한 회사로서 제재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 근데 이제 화웨이가 어떤 회사냐면요, 국영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내부적으로 우리가 잘 알아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인데, 대외적으로는 대표가 있어요. 네, 대외적으로는 나와 있는 대표가 네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웨이를 쥐락펴락하면서 계속 이제 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거는 중국이에요. 정부인가요? 정부입니다. 그리고 국영 기업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국영 기업이 전 세계에 이렇게 전파가 되어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중국은 중국은 어떤 입장이에요? 항상 너희들이 우리 거를 쓰는 건 괜찮지만 너희들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는 난 허용을 못해. 맞아요. 라는 거죠. 인터넷도 잘 안 되잖아요. 그 화웨이가 네네. 바로 그 역할을 해주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천라지망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제 만리장성 네네. 아시죠? 만리장성이 이제 정말 엄청난 이제 성이잖아요. 이제 자기 그리고, 영토를 네. 지키기 위한
마찬가지로 화웨이가 만리장성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게 바로 중국 내 네트워크망에 대한 만리장성을 쌓아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화웨이가 중국의 전체적인 네트워크를 관리 담당하고 이제 접속 차단을 하거나 그런 이제 어떤 네트워크 솔루션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의해서 중국의 의도로 중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는 이런 기업이란 말이죠. 네네. 그런데 화웨이가 예전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었어요. 화웨이에서 팔고 있는 통신 제품에서 랜선웨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킹 툴이 심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전 세계에 수출이 되었다. 이게 한번 난리가 났었죠. 네네. 그런데 미국이 화웨이를 건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정말로 위험하기 때문에. 예, 정말로 이 화웨이라는 기업을 그렇죠. 이대로 세계 경제 시장에 세계 무역 시장에 이대로 뒀다가는 정말로 위험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화웨이를 죽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 한때 MS가 80%에 달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네. 화웨이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조금만 공부를 해보면 알 수가 네네. 있는 건데, 화웨이가 그 담당하고 있는 이 네트워크 보안이 엄청납니다, 사실은. 그런데 사실 처음에는 그냥 우리가 잘 모르니까 예, 뭐 유럽 쪽도 그렇고요.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아시아 쪽도 그렇고 그냥 중국이 그렇게 하니까 예, 1대1로 정책으로서 그냥 중국이 중국 마음대로 하는구나라고 생각했겠지만, 이게 이제 미국이 이제 불을 지핀 거예요. 아,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 생각을 바꿔야 된다.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는 중국 웹사이트에 접속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중국은 자기들 웹사이트를 활용하게끔 주고 네트워크망도 다 개설을 해주는데 네네. 중국 내에서는 우리 걸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그럼 이게 문제가 되냐 안 되냐. 이거는 그러면은 무역 협정에 있어서, 그리고 세계 그치, 어긋나죠. 어긋난다. 협정에 관련해서. 맞아요. 그리고 화웨이가 궁극적으로는 중국이 운영하는 국영 기업인데 지금 이렇게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정말 다양한 이런 리스크가 지금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네. 더 이상 이 화웨이를 가만두면 안 된다라는 게 미국의 입장이고,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유럽들도 미국의 입장을 따라가기 시작한 거였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화웨이는 사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적이 될 수밖에 없는 기업입니다. 그런 점에서 미중 무역 분쟁이 결국은 뭐예요? 이게 겉으로 드러났을 때는 미중 무역 분쟁이겠지만 사실 패권 다툼이거든요. 그렇죠. 네, 패권 다툼인데 미국은 계속 G2를 제가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실 화웨이만, 미국 입장에서는 화웨이만 제한을 걸고 제재를 시키고 기업 자체를 죽여버려도 사실 반은 성공한 거거든요. 반 이상 성공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이 화웨이를 지속적으로 제재를, 어떻게 보면 미국이 좀 잘했네요, 사실. 미국은 정말 잘하고 있는 거죠. 네. 뭐 트럼프가 어떻다 저떻다 욕을 해도요. 트럼프와 시진핑 중에 그러면 네. 럼프 쪽을 좋아하시는 거네요. 아니요, 저는 둘 다 네. 싫어합니다. 둘 다 싫어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트럼프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네. 게 있고 트럼프가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아무리 미국의 대통령이지만 미국이란 나라는 감시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대통령이어도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화웨이 제재,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게 과연 트럼프의 의견일까요? 아니면 미국의 의견일까요? 트럼프의 의견 아닐까요? 트럼프의 의견이 곧 미국의 의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원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전쟁, 이 미중 무역 분쟁 자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트럼프 네. 지지율은 자유 낙하를 하고 있을까요? 그 이외에 네네. 실수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감당이 안 될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거고,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도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자기가 자초한 일이 아닐까 싶어요. 어찌 됐건 각설하고, 그러면은 그런 관점에서 화웨이는 어쩔 수 없이 전 세계의 적이 될 수밖에 없고 미중 무역 분쟁에서 무조건 필수적으로 희생이 되어야 되는 기업인데 이 화웨이가 희생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5G, 화웨이가 밀고 있는 이 5G는 전 세계적으로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시 거기에 그 시장에 화웨이가 가지고 있던 시장에
진출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반사 이익적으로 우리 그렇죠. 국내 기업이 사실 조금 더 호전되고 있는 건 맞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건 잘했네요. 정말 잘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또다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었던 거고 그런 관점에서 5G는 계속 봐라라고 제가 이야기를 그렇죠. 드렸었던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이제 이 5G를 점점점 이제 확대를 하겠다라고 다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화웨이가 뭐 단독적으로 다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분명히 기술적인 어떠한 협력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5G를 5G 기술에 대한 기술적 협력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과연 어느 나라일까요? 일본일까요? 아니면 미국일까요? 우리나라이지 맞습니다. 않을까요? 우리나라가 이 통신 쪽으로는 정말 상당한 최고죠. 전 기술력을 세계 갖고 이기죠. 있는 맞아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럼 결국적으로 기술적 협력을 받을 수 있는 나라는 자연적으로 대한민국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랑 중국이랑 지지고 볶고 싸우던 말던 간에 누가 이기던 사실 우리나라는 5G는 불패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쵸? 만세 불러야 네. 돼요. 그럼 그렇죠. 5G가 결국은 중국이 이기든 미국이 이기든 둘이 지지고 볶고 싸우든 아니면 맞아요. 화해를 하더라도 5G는 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섹터다라고. 우리가 필히 좀 이 말은 적어둬야 될 것 같아요. 5G는 간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이렇게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제가 네. 5G 계속 노래를 불렀던 거였고 뭐 이런 관점에서 아직까지 기대감은 더 올라갈 수 있고요. 오. 5G 섹터만 이렇게 우리가 놓고 봐더라도 수십 종목들이 나옵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 수십 종목 중에 기대감이 주가가 반영이 많이 된 종목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고 있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종목들이 과연 안 움직일까요? 움직인다라는 거죠. 왜냐?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그만큼 어떻게 돼요? 주가가 무거워지고 네. 그리고 기대 심리도 더 이상 반영이 될 수 없는 상황이 오. 되겠죠. 그러면은 그 기대감, 그 기대 심리 그리고 무겁지 않은 어떠한 그 종목들로 순환이 흘러갈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 5G는 또다시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소재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주식 참 쉽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죠? 그러면 5G에서 과연 어떤 종목이 아직까지 움직여주지 않고 순환이 돌아오지 않았는지 이게 바로 시청자분들이 공부해야 될 바로 과제입니다. 알겠습니다.